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5페이지 논시설 군이 격구 격국의 이상한 얘기들, 진흙탕 이야기들 이런 거죠. 잘못된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외격들을 중심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령 용신, 월에서 격국을 정하고 용신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외에 정석이다. 그게 자꾸 외격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외격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의 견해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외격은 학원에서 상세하게 좀 다뤄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쭉 읽어가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령의 용신이 있는 경우, 그러면 원령 용신이 바로 격국 용신이다. 원령의 용신이 없는 경우, 원령 위에서 격국 용신을 찾는다. 그게 외격이죠. 팔자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 의지하며 원령에 용신이 없어야만 비로소 격국, 외격이란 말입니다. 격국을 찾는다. 원령은 근본이고 외격은 말단인데 지금 사람들은 경중을 알지 못하고 격국을 얽매여 거짓된 것에 집착하여 진실을 잃고 있다. 원령 격국은 용신이다. 일단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항상 혼돈되기 쉬운데, 그러니까 원령. 그래서 본래는 절기였죠. 이것을 오행으로도 표시가 가능하고, 이것을 이제 12지지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십신로도 표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십신에 이르러서 이게 우리가 어떤 그 간지를 사회적 속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십신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령을 십신으로 바꿔서 일간 대비 생극을 대입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격국의 명칭 이게 나오죠. 이게 격국 용신이죠. 근데 책에서 좀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냥 용신이라고만 하고 있고 격국 용신이라는 건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용신, 그러니까 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글자들, 팔자가 쓰고자 하는 글자들을 용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건지를 애매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맞게 그런 것들은 이제 고쳐서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평지전은 일관되게 원령 격국을 용신이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 격국 용신이란 말입니다. 허라우 선생은 어떤 때는 희용신의 넓은 의미의 용신, 그 다음에 원령 격국을 또 용신, 어떨 때도 상신까지 포함해서 용신, 막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된다. 무가 갑인월에 생하고, 그러면 살격이죠. 살격, 칠살격. 시의 경신, 식신이잖아요. 이게 상신 역할을 하겠죠. 살용, 식재, 우리가 앞에서 봤죠.
칠살격에 식신을 이용해서 그 악신인 살을 제거한다. 이게 칠살격에서 상신을 식신로 삼아서 성격하는 유형이죠. 그것은 분명히 칠살이 제압을 받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살용식계입니다. 그것을 전식격이 갑을 만나서 복이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전자가 들어가잖아요. 전. 그러면 상하 모두 같은 동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식격 그러면 상하가 모두 식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경신이니까 똑같이 식신이죠. 상하가 뭐 또 일록귀시 뭐 이런 거 앞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가 갑인월에 생하면 칠살격이다. 이런 거죠. 전식의 일격으로 보고 갑을 만나면 복이 감소된다고 하면 칠살격의 판단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밑에 병이 자월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격인데 시지에 사화가 있어서 일간 병의 록이니 근이 되는 거죠. 이 록은 일주의 몸을 돕는 것으로서 일주가 더 좋게 관기를 감당하고 누리게 한다. 즉 성격의 수요. 이게 성격 수요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록귀시에 착안해서 일간의 록이 시에 있으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관을 만나면 파국이다라고 상반되게 판단하기도 한다.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설하고 선생의 평주를 보면 계유, 계해, 무자, 정사 실제 왕수산이라는 사람의 명인데 또 임진, 임자, 병신, 계사 신문사 같은 거죠. 소일보 설하고 선생은 모두 일간의 녹이 시지에 있다. 첫 번째 팔자의 경우 원령 정제가 지나치게 왕하니 시지의 녹이 나를 돕는다. 비견 겁제에 운에 치부했으니 소위 관성이 없으면 비겁운의 청운의 뜻을 이룬다는 말에 부합하다고 하겠다. 제격을 보지 않고 지금 일록귀시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신강약을 기본으로 따져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격일에 일간의 록이 시에 있어서 일간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두 번째 명조는 관살이 태왕한데 오로지 시지에 녹이 있어서 일주가 뿌리박을 의지하고 있다. 인수가 관살과 일주를 통관한 용신이 되니 인순에 가장 좋고 비거분에 나를 도와 관살에 대항하니 좋다. 그런데 일주가 약하여 시지의 녹에 의지하는 경우에는 녹을 극하는 관살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니 관살을 보면 나쁘다는 말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두 팔자 모두 정제월에 출생했다. 위의 팔자는 시상에 녹지이고 시간에 정인이 투출하여 몸을 생하고, 두 번째 팔자는 천간의 일편으로 관살 혼잡이며 인비가 불투하니 첫 번째 왕수산의 명주가 레벨이 분명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주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정제격이죠. 그러니까 월이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식상이 없죠. 정제격에서 C에 록이 있습니다. C에 년에 지금 식신이 있죠. 아니 년에 상관이 있죠. C에 록, 일주의 근기가 되는 거죠. 시간의 임성은 월년의 개가 실 일간 무토를 넘어서 손상하기 어려우며 희용신이다. 시간의 임성이 통상 월과 년은 연결이 된 그 작용이 가능한데 일간이 무토여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또 우리가 연결을 감안해 보면 사유가 금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정화와 연결돼서 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극이 없다라고 설명하면 곤란하죠. 일단 지금 이것은 주보를 따져보면 격은 개수, 용신은 사유 금국인데 이게 신금, 상관,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는 임수인데 임수를 제거해주는 청용신은 해중에 간목을 쓰고요. 간목이 편관이죠. 사유금국에 경금이 간목을 극하려 드는 것은 사중에 병화를 씁니다. 병화는 편인입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팔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도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관과 편이니까 어떤 약간 좀 특수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치부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보. 문제는 일간이 약한 거죠. 일간이.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대운은 역행을 하겠죠. 그래서 해에서 역행하면 술, 그렇죠? 임술, 그다음에 신유, 경신 이런 식으로 쭉 가죠. 일간을 도와주는 운까지 가야 드디어 이제 김이 이때부터가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무호 때가 아주 일간을 돕는 그런 때죠. 기사병인
을미기묘. 월급에 상관생제를 쓴다. 비록 유산은 많아서 부자로 살았으나 벼슬을 하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다. 월급이니까 2차 용신인 재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월급, 건록이나 월급은 이름만 격으로 붙인 것이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격과 상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격의 상관생제다 그러면 실제로는 상관생제의 격국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용신, 그러니까 상관, 그 다음에 재성, 겁재, 이것은 이름만 격국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겁재 격을 논한다면 이게 1차 상신이 되겠죠. 이게 2차 상신이 돼요. 근데 무늬만 용신이랑 격이라는 걸 빼버리면 이것이 2차 용신, 격국이죠. 이게 이제 2차에서 상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든 이런 어떤 그 로직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록이나 월급격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격국용신과 상신인 것처럼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월급격의 상관생제다 그러면 상관격에 재를 쓰는 상관생제로 봐도 된다. 근데 여기서 재가 지금 월에서 사지입니다. 사지. 근데 다행인 것은 인사형이 있죠. 그러니까 사지이면 그대로 아무런 작용이 없이 그냥 사지고 에너지 어떤 강도가 거의 유야무야한 상태인데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극을 받아서 그 사지인 기운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사형이 있어서 재성이 올해는 표면상으로는 사지이지만 실제로는 재성의 영향이 상당하다. 주보로 보면 인사형이 있고 병화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이 병화, 이게 상관이죠. 그리고 용신은 병화를 도와야 되니까 간목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가신을 제거하는 기토가 청용신인데 문제는 기토 재성이 시에도 있어서 상관을 오히려 설하고 있죠. 정화 과신을 설해야 되는데 진신인 상관을 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치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상관의 어떤 청용신적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 재성의 청용신적인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병화와 상관이 병화, 상관과 재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격과 청용신이 불화하고 있다. 그러면
잘 풀리지는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격국이 건전하지 못하다. 자, 관은 경금이 태극점이다. 사중에 경금이 있으니까요. 태극점인데 기신이니까 그걸 제압하는 병화를 보고 정화가 섞여 있으니까 기토를 같이 본다. 그러니까 병화나 기토가 오래 형상을 입고 사지이니까 비록 약간의 기운이 있지만 관로와는 인연이 없다. 재물은 재성 기토가 태극점이다. 묘미 목국 정화를 이용하여 목을 제거하고 정화는 기토에게 소를 당해야 되는데 정화가 구투가 냈다. 올해 인사영인이 다행히 생기를 얻는다. 그래서 쟤는 정화가 을목 기신을 설하고 기토를 도우니 재물에서 희신 병이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사지에서의 형으로 생기를 얻는다. 본인의 노력이 아닌 얻어지는 것, 유산이나 횡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식은 식상인데 아들은 정화가 기신이고 그래서 기토를 보는데 묘미 목국으로 기토를 제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앉은 자리에서 시지에서 자식궁에서 견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인무자 정축병호 원령 관성이 상하였고 자축합으로 관성이 작용하지 못했다. 이것은 격구로 보면 자축합이 있고 인호하국이 있습니다. 자, 살격인데 상관을 써서 무토 상관을 써서 상관 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간이 약하죠. 인호하국으로 병화가 일간을 구조는 가능하다. 부조는 가능하다. 단 자축합으로 화가 약해졌다. 일주의 록이 다 시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주를 돕는 것일 뿐이며 관성이 없다고 해서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님을 없다고 해서 벼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 일주의 록이 시지에 있는 경우 일록 귀시인 경우에 관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 원령의 관성이 맑고 신앙하고 제가 관을 생하고 있다면 시에 녹이 있다고 해서 대비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시에 녹이 있다고 해서 일록 귀시로 관성이 없을 경우에 관로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일격을 찾지 말라는 거죠. 신일의 병이 투출하고 시에서 무자를 만나면 그것은 신일간이 정관을 만나고 정인을 만난 것을 여기지 않고 조양격이 병으로 인해서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원령 제가 시의 칠사를 만나면 그것을 칠사를 생하여 몸을 공격하는 것을 여기지 않고 시상 평관격으로 여긴다. 개가 사월에 생하고 시의 갑인을 만나면 암관이 파괴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합이 격을 이룬 것으로 여긴다. 모두 오류다. 조양격은 신일간,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죠. 신일간이 무자시인 경우에 그리고 관사의 투출이 없고 재성이 묵은 또는 투출한 재가 없을 것 이런 것이 조양격이죠.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조양격. 학원에 자세히 설명해왔어요.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금 본문에서 설명한 것들을 지금 풀어서 지금 늘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주보삼, 소라고 선생이 예를 들고 있는 주보삼의 명조는 제가 투출해 버렸죠. 그래서 조양격이 아니라, 한명통에서도 갑인 을미월에서는 신금일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자시라고 하더라도 제로 논해야 되고 제가 용신이 된다. 진출충멸에서는 인수로 논한다. 병호, 병인, 병수럴에서는 제가 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제격이죠, 제격. 밑에도 술을 공하는 그런 격으로 공술격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공기격 이런 걸 보지 말라. 자, 신이 축에 앉고 인년 해월 묘시인 경우 그것을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 전실된 공기격으로 여긴다. 자, 이런 경우 신이 해월생이면 표면상으로 상관격인데 지지에서 도리어 삼합 육합으로 목국이 되면 이미 변해서 제격이 된다. 여기서는 해묘, 인해, 합, 해묘, 목국, 인해, 합목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실제로는 상관생제로 성격이 된다. 상관격이 화상위제, 선하게 변했다. 해당될 수 있겠죠. 월지가 예를 들어서 국을 이뤘다, 회국한다 그러면 월지의 음향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월지가 여기서는 해수, 양으로 보기 때문에 음이 아니고 실제로는 음인데 양으로 보기 때문에 일간과 다른 일간이 생하는 식신상관 중에서 상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해묘, 가불목도 일간과 다른 정제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일간이 인월을 만나고 시의 병자를 만나면 그걸 목화통명을 여기지 않고 서귀격 이런 것들 잘못된 거다. 목화통명, 금수상암 이런 거잖아요. 목화통명이면 격국에서는 월급격이죠. 을목이 인월생이다. 시의 병자를 보면 목화통명이 될 수 있다.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목화통명은 목의 일간, 가불목이 자신의 계절, 춘월이죠. 춘월에 생하고 수기를 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식상을 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병화. 금수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간이, 경신일간이 자신의 계절인 가을에 신유술월에 출생하고 수기인 수를 용하는 경우죠. 이때는 관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육을서기격으로 보는 건 잘못이다.
외격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일단 그 상권의 본문 내용은 다 본문이 지금 하나 더 남았네. 자, 논시설 이와 전화. 와전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오해를 유발하거나 아까 간지를 논할 때 음양이치를 알지 못하고 최상가결을 확실한 논리로 여기면서 그걸 신주단지 무엇이다 한다거나 격국을 논할 때는 오로지 원령에서 차지함을 모르고 일격에 얽매이는 것, 생극을 논할 때는 희기를 살피지 않고 왕함을 덜어내고 약함을 부조하는 것을 그걸 규칙으로 여기고, 행운을 논할 때는 같은 것 중에서 다른 것이 있음을 따지지 않고 간지를 서로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연히 임시방통을 한번 맞았는데 그것이 어떤 규칙, 어떤 이치인 줄 알고 견해를 바꾸지 않는. 또 중요한 것은 옛사람들의 운명 방식에도 잘못 수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고치지 않는다거나,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죠. 시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특히 요즘같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이 분명하게 있으면 시를 바꿀 필요가 없죠. 얘는 지금 오타가 있죠. 한습.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냥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설명을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상권 본문입니다.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다 놓은 것이, 이건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사권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시는데, 고서에서의 격국법, 이건 반드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투간자 우선인가, 본기 우선인가, 이런 논쟁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원령에서 투간한 여부, 그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본기 투간 시 우선 취용하는 거죠. 본기 부투간 시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령의 정제, 관살이 있을 경우, 본기가 정제이면 부투간 시에, 본기 부투간 시에 본기가 정제면 무조건 정제가 우선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편제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원령 본기가 편제인 경우 해당 안 되고, 본기가 정제인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정제가 우선이다.
관살이 예를 들어서 투가나별이면 본기가 정제여도 투가난 것을 우선 하는데, 본기가 관살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장간이 관살일 경우, 본기가 불투관하고 지장간에, 그러니까 원령 본기가 관살이거나 혹은 원령의 관살을 소장하고 있으면 그 관살의 용심에서 격을 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본기가 정제이고 불투관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제가 우선한다. 이런 것들이죠. 또 본기가 불투관하고 지장간에 관살도 없고 원래 소장된 기타 장간이 투관하면 그 투관자를 용심으로 격을 정한다. 지장간이 두 개가 모두 투관하면 선한 길신 무거운 자를 택하여 격을 정하고, 그래서 격이 변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읽으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 사권과 지금 이 5권의 전통 격국론 부분이 이것으로 지금 축약할 수 있다. 뒤에는 지금 고서들에 나와 있는 명조들을 쭉 정리해서 설명 한번 드렸죠. 넘어가고요. 지금 마지막 그 첨부한 부분, 격국 간략 정리. 이 격국, 그 세부적인 격국은 학원에서 좀 논하긴 하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한번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걸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학원까지 다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와서 보셔도 됩니다. 아까 고서들의 그 격을 정하는 요령과 이것들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격국은 그냥 끝난 거죠. 여기는 안태준 선생인가요? 안국준 선생의 그 강의 내용이 앞에는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제가 다른 서적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자, 정관격. 정관격의 성격. 인성용신, 상신이죠. 그 다음에 재성용신, 그 상신입니다. 정관격에서 인성을 상신으로 하는 경우, 재성을 상신으로 하는 경우, 인성을 상신으로 하는 경우 정편이 무관하게, 그 다음에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당연히 인성은 식상을 제압하니까요. 그 다음에 양간이 편인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편인과 상관이 합해도 성격이 되지만 운에서 식신이 오면 정관격이 깨진다. 식신은 편인이 제압을 못한다. 운에서 오면 정관이 깨진다. 운이라는 게 특징이죠. 운. 재성이 상신인 경우 식상이 없어야 됩니다. 정관격에서 재성을 상신했을 때 재성으로 식상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하죠. 다만 월간에 재성이 있어서 방어하여 정관을 보호하면 가능하다.
식상이 있어도 재성이 방어가 가능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성을 쓸 수 있거나 재성을 쓸 수 있거나 일간과 합하는 경우, 음일간이죠. 이때는 또 뭐 성격이 가능하고, 월지 정관이 삼합, 육합은 해당함이 없음, 반합이 가능하다. 삼합으로 인성으로 변하고 동시에 천간에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는 경우, 재성이 호유하고 인성도 호유가 가능하죠. 대부귀, 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용신을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격과 용신을 구분했죠. 그러니까 원령 용신, 그래서 파생된 것이 격국 용신이죠. 원령이 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원령 용신이 변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원령 용신에서 추출된 격국 용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변했는데 이것이 변한 것을 보니까 변하기 전 것도 쓸 수 있으면 써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합살유관, 편관월지의 혼자이면 둘 중 하나를 거리하면 무방하다. 편관월이면 월지가 정관에서 살이 혼잡하면 반드시 살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원령인데 좋은 것이 섞이면 하나를 거리하면 되고요. 좋은 원령인데 안 좋은 것이 섞이면 반드시 안 좋은 것을 제거하라. 거살유관도 가능하다.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것. 이런 정도가 성격 형태입니다. 인성, 상신, 재성, 상신, 일간과 합하는 경우, 음일간인 경우죠. 정관이 을목일간의 경금이 합하는 경우, 이런 거잖아요. 을지 정관이 삼합으로 인성으로 변하고 동시에 천간에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는 경우, 합살유관, 그 다음에 거살유관. 정관격은 관을 남겨야 됩니다. 파격한 경우, 정관격은 성격되기가 매우 어렵다. 관살 혼잡인데 거류가 불가한 경우, 상관, 견관, 식신, 견관도 포함된다. 다만 상관, 견관보다는 덜 중하다. 떨어져 있으면 약간 좋다. 식신과 합하는 경우, 다만 합의 없이 격하였으면 성격도 아니고 파격도 아니다. 전관격을 충하거나 형하는 경우, 극신약한 경우,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우리가 구분해서 국이라고도 하죠. 지지에 긴접해서 깨트리면, 격을 깨트리면 파격이다. 월지 정관이 식신으로 변한 경우 파격이다. 월지 상관에서 정관이 투관시 파격이다. 당연하죠. 천적에서 나온 것들, 이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정관이 두 개 이상은 중중한 경우. 근데 이 다음에 자평진전에서 나와 있는 명조들을 이제 정관격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이참정, 참정은 한 종 2품 정도 해당됩니다. 경인, 을류, 갑자, 무진, 6월 정관격에 칠살이 투관해 있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다. 살격에 정관이 투관해 있는 경우, 이때는 다른 것이 천간에 섞여져 있지 않으면 지지에서 그래서 신월에
뭐 신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뭐 유가 있어도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죠. 앞에서.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혼잡이다. 살이 투관해 있고 지지, 월지가 정관인 경우. 그래서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겨야 된다. 이건 합살유관. 경금이 살성인데 합해서 관성만 남았죠. 그래서 성격 유형이다. 음양조호법을 보는 방법을 제가 6월이죠. 6월을 이제 가져와 보면 6월에 10간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간목이라면 경금, 정화, 병화를 쓴다. 일간이 지금 간목이니까 이게 주겠죠. 나머지 뭐 무토도 지금 투간에 있잖아요. 무토도 보고, 그다음에 을목도 투간에 있으니까 을목도 보고, 그다음에 경금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이 조우용신을 우리가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양법상으로 6월은 양운이죠. 그러니까 소음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죠. 양다음소. 양월이니까 음을 써야 되죠. 근데 음이 다시 왕해지면 다시 양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금생수. 그러니까 유금이니까 원래 금하수죠. 이렇게 쓰는 것이 음을 쓰는 거죠. 그런데 쓰지 못할 경우 화극금, 양을 양화로서 양금을 제압하는 것. 이것은 목을 제압하는 금을 제거하고, 그래서 토를 극해서 음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쓰는 건데, 팔자상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화극금을 썼다가 다시 양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죠.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화극금 했는데 간지 배합이 목생화 배합인 경우, 이것은 쓰나마나 도리어 양이 과다해지는 거죠. 탁이라고 한다.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조법상으로는 가을과 봄은 수화가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음양이 필요한 거죠. 조습의 조절이죠. 온도 조절이 아니고 조습의 조절이다. 간목은 6월에 절멸되니 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정을 써가지고 추분 이후에는 음이 음한. 그래서 정을 쓴다. 을목은 개수를 용한다. 개수를 용하는 것은 을목이 마르고 시들기 때문이다. 경금은 정화와 간목을 용한다. 무토는 병화, 개수를 용한다. 이참정은 개수를 용하는 을목, 무토가 있고 간목을 용하는 경금이 있다. 일간 간목이 경금의 기수이다. 일간 간목이 경금이 필요로 하는 글자다. 경금이 유용하면 간목도 유용하다. 화는 인중병화가 유일하며 다만 무토인이 온기를 가지고 있다. 자연 속성의 천부인자는 따라서 개수, 을목, 경금, 무토.
이런 것들의 자연적 속성이 이 팔자에서 우수하게 작용한다. 자연적 속성은 주로 식간 본성, 오행 본성이죠. 주보상으로 보면 을경합, 경금이 합거되고 을목은 합류됩니다. 그러니까 월령 신금이 자진 수국을 생하고 임계수가 을목을 또 생하죠. 그래서 격신은 계수, 정인, 그 다음에 용신은 신금, 정관, 청신은 무토, 편재, 무토를 보호해주는 희신은 병화, 식신, 이 조상 필요한 글자인 계수, 그 다음에 무토, 재성, 인성과 재성이 필요한 글자이고 주보상으로도 필요한 글자다. 인성과 재성 방면에 성취가 있고, 그래서 성품도 좋지만 부자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연 속성의 수오행, 그러니까 격신이죠. 계수 식간, 그 다음에 토오행, 무토 식간, 청용신. 이것은 사회 속성의 성취수 우성인자가 발휘가 가능하다. 정관, 유금, 병화식신은 오행보다는 청용신이잖아요. 오행보다는 사회적 속성의 우성인자죠. 이것은 격신을, 가신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격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식신이 어떤 사회적 속성상 필요로 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죠. 그것이 유금이라고 하는, 유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그 상태. 재화되는 경금 또한 자연 속성보다는 사회 속성의 우성인자를 얻는 것다. 일간 간목은 기신이니까 기신이나 희용신 그룹 기신 경금에 극설이 되며 월일에 무력하여 본인의 능력이 사회적 속성의 능력은 출중하다. 자연 속성의 우성인자는 없는 편이니 모고행의 자연 속성인 서성, 우두머리적 심성 등은 있어도 없는 내심의 상태만 그친다. 관기 급수는 이렇게 계산한다. 10급 정도, 참정, 일간이 어떤 상태인지, 희신인지 기신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도 사주팔자에 재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신인데 희신 그룹에 잘 재화가 되고 있으면 본인 당사자의 능력이 사회적 속성의 어떤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 자연적 속성에서의 어떤 희용신으로 쓰일 수 있다면 또 자연 속성에서의 우성인자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모고행의 자연 속성은 공부하는 거, 서성 이런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 심성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거죠. 을류라고 하면 월조. 이것은 지금 금극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을경합. 이것도 금극목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음의 기운인 목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양의 기운인 금이 목을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생수로 음을 좀 보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진 수국과 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격신이 개수이기 때문에 음양법과 주보법을 결합해 봐도 개수 인성이 이 팔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개수 인성을 제대로 쓰게 하려면 무토 재성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병화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개수 인성이 발휘될 수 있다. 왜? 임수라고 하는 가신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뒷받침돼야 성품이 어떤 온화하고 인자한 인성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발현되게 되는 그런 사주 유형이죠. 거기다가 전통 격국법에서 보면 정관격인데 그 정관격도 성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1번 전통 격국법, 2번 음양 조우법, 3번 주보법.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같이 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연습을 할 그런 방법을 제가 공부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괜찮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요. 이 음양 조우표는 지금 조용신, 궁통보감 이런 데서 맹인들이 쓰는 맹인 기수결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쪽에서 같이 붙여놨는데 여기 이런 경우는 지금 맹인 기수결이 있고 궁통보감 기준 기수결이 있죠. 약간씩 다르죠.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가 칸을 나누는 이유는 자, 맨 위에 칸은 이것은 그 월에 보유한 실자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월과 대궁, 충한대죠. 대궁의 기죠.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신월에 맨 위에 어떤 책에서는 1차 용신 이렇게 1차 조용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실자이죠. 그다음 그 밑에 보좌 조용신 이렇게 표시한 이런 것들은 주로 대궁에 있는 기위주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서 이것들을 주된 글자로 쓰기는 어렵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상권을 마칠까 합니다. 그냥 뭐 막 끝내버리는 감도 없잖아 있지만 뭐 학원에 또 조금씩이라도 또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평전 연구 상권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